자, 이제 2교시에 이어서 가볼 건데,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예상을 해 보셨나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알려드리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하기 힘든 내용이라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얘는 널과 펄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는 값을 넣지 않은 방의 데이터를 지금 값으로서 출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값이 안 들어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원과 둘 다 나왔다. 심지어 널은 일단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false라는 건 true, false 중에서 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죠. 자, 그럼 얘가 랜덤으로 이렇게 false라는 애가 들어갔을까?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큼 많이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이 왜 이런 값을 냈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 아니지. 이게 아니라 그림판. 지금 이 두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코드에는 변수 두 개와 배열 개체 두 개가 존재하죠. 이거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당연히 리모컨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리모컨이 변수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 이거는 그냥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방이 3개씩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됐겠죠? 이렇게. 그리고 방 번호까지 0번, 1번, 2번, 0번, 1번, 2번. 이 녀석은 색깔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코드에서 0번 방 버튼 눌러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0번 방에다가 10이 아니죠. A. 그 다음에 2번 방에 접근을 해서 C. 여기도 0번 방에 접근을 해서 true. 2번 방에 접근해서 false를 넣어놓은 상태였어요. 1번 방은 진짜로 우리가 값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코드상에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자, 이런 상태인데 이 녀석의 값을 1번 방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 접근을 했고 이 값을 가져와라. 여기도 마찬가지 1번 방 접근해서 이 값을 가져와라 했더니 여기서는 null, 여기서는 false가 나온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열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방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했죠? 이 방 하나하나는 각각 하나의 변수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변수랑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어레이 1 같은 경우는 스트링들, 문자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었기 때문에 이 방에 해당하는 타입은 뭐예요? 이 방은 어떤 데이터만 받을 수 있죠? 스트링밖에 못 받죠. 그쵸? 그럼 사실상 스트링 변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만들어서 쓰던 변수랑 다른 거는 이름을 짓지 못한다라는 거. 그죠? 그거 빼고는 이름이 1번,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로서 고정이 되어 있다 빼고는 실제 스트링 변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였고요. 이 녀석은 어떤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죠? 여긴 불린 타입이었습니다. 불린들. 당연히 논리들 데이터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불린 타입의 변수랑 동일한 개념으로서 동작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값을 넣지 않았고 출력했을 때 값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알 수 있냐면 변수는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변수에 해당하는 그 방의 값을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기화라는 건 값을 실제로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대의면 선자를 사용해 넣지 않았다. 값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값은 데이터 타입마다 존재해요. 데이터 타입마다 기본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값이 뭐라는 거예요? 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 널은 어려울 건 없고 되게 쉬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긴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 널이라는 데이터는요. 얘는 실제로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닌데 데이터예요. 말 되게 웃기죠? 자,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하나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예를 들어서 변수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 A라는 걸 만들어서 제가 쌍따옴표만 넣었지 실제로 뭔가를 적지 않았어요. 띄어쓰기 한 칸도 적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 값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데이터가 그럼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딱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그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 있죠? 자, 두루마리 휴지가 실제로 휴지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휴지를 다 썼어요. 그래서 휴지 10만 남아 있어요. 그게 이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값이 없는 것. 자, 휴지심조차도 없어요. 그 고리에서 휴지심을 빼서 버렸어요. 그게 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있는 상황과 데이터는 있지만 값이 비어있는 상황과 아예 데이터가 없다의 상황,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은 널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참조형 타입이었죠. 기본 자료형 8가지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은 참조형 타입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참조형 타입을 사용할 때 얘네들한테 값을 부여하지 않고 무언가 진행을 한다면 알아서 초기화되는 그 기본값은 무조건 널이에요.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은 널. 자, 그럼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를 제외했으니까 얘네들은 뭔가 기본값이 다른 게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 불린 타입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펄스가 나왔죠. 불린 타입의 기본값은 펄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기본 자료형을 쭉 나열을 해놓고 기본값이 각각 뭔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캐릭터 타입. 이 녀석의 기본값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막 외우고 다니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 자료형은 기본값으로 쓸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딱 정해져 있었죠. 걔네들 말고는 저도 그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아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겠죠?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알아서 초기화해주니까 그 개념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선언만 하고요. 출력을 하려고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는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를 사용했을 때 기본값으로 초기화 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뭐라 하죠? 얘는 지금 이 상황과 조금 달라요. 이 상황은 사실 여기에 전역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사용된 이 녀석은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수를 여기서 만들어낼 게 아니라 이쪽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에 붙은 이 스태틱이라는 애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렇게. 캐릭터 타입으로 A1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 선언을 했고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 다른 출력문들은 좀 제거를 하고요. 이제 이 녀석들은 지우죠. 얘도 이제 빼겠습니다. 이것만 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드래그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녀석은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없어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아예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널은 아닙니다. 얘는 없다가 그냥 데이터가 있는데 없는 이 기본값이 나온 거고요. 자, 바이트 동일한 개념이에요. 자, 뭐 나올 것 같아요? 네, 0이 나와요. 근데 왜 0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스트링 해봤을 때 스트링은 널이었죠. 그리고 불린 했을 때 false였어요. 캐릭터 했을 때 공백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일단 아예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널은 안 나오네요. 기본 자료에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이 널이라고 했지 기본 자료형 8가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널은 아닌데 그럼 데이터가 있는데 값이 없는 경우들로 나오는 게 기본 자료형이에요. 자, 근데 바이트부터 롱까지는 무슨 타입이에요? 정수형이죠. 얘네들은 다 0 나옵니다. 왜냐면 정수에서 우리가 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바가 판단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숫자를 하나 뱉어주는 거예요. 그 숫자는 0입니다.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기본 자료형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기본값이 0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4가지 다 알았으니까 여기 0000 자, 플롯과 더블은 어떨까요? 자, 여기다가 플롯 한번 넣어보고 여기다가 더블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0일까요? 얘는 0.0입니다. 실수니까 소수점이 필요하니까 정수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0.0이라는 기본값을 가지게 돼요.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그 와중에 이제 불린 타입의 기본값은 좀 특별하죠. 얘는 false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거짓이에요. 기본은 거짓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true로 써야 될 때, false로 써야 될 때를 판단해서 얘는 사용을 해야 된다. 기본값은 거짓이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값들을 8가지에서 기본값들을 확인을 했는데 이제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려 볼 겁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변수에는 종류가 많다. 이렇게 있고 뭐 매개 변수도 있고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 2가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면 돼요. 자, 이 2가지 정리를 좀 하면서 볼 건데 일단 위로 가죠. 자, 일단은 전역 변수부터 알아볼게요. 이 녀석은 클래스 내부, 메서드 외부에 해당하는 애입니다.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 자, 지금 클래스, 메서드 이런 말들이 낯설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곧 바로 배울 거예요. 클래스 내부에서 그리고 메서드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가 전역 변수예요. 이 녀석은 동일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 이 전역 변수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름, 전역이라고 하는 저 전역이 전 지역을 의미해요.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전 지역이
무조건 전 지역, 이 프로젝트 내의 전 지역 이런 게 아니라 같은 클래스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까지가 전역 변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드린 적 있죠? 자바에서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녀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메인 메서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죠?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름은 제 입에서 계속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어내고 나서 여기다가 소문자 메인을 입력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얘가 알려주고 있었어요. 얘는 메인 메서드다 라고. 자, 그러면 제가 이 중괄호 안쪽에다가 변수를 만들어요. 이건 전역 변수인가요? 얘는 네, 지역이겠죠. 왜냐면 일단 전역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역은 아직 안 알려드렸으니까. 자, 왜냐면 클래스 내부에 있는 건 맞지만 메서드 외부가 아니에요. 얘는 메서드 안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전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조건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얘는 전역이 아니니까. 자, 이제 지역 변수 얘기를 드릴 겁니다. 클래스 내부는 필요가 없는 말이고요. 사실 여기서는 메서드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 그리고 사실 이것도 여기도 클래스 내부라는 말이 딱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바라고 하는 이 언어는 클래스가 없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클래스 메인이라고 하는 중괄호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데다가 만약에 변수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해도 우리는 변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무조건 클래스 안쪽에서 코드가 진행이 돼야 돼요. 자바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라는 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딥한 얘기라 그냥 아 그렇구나 정도로 하고 넘겨주시면 좋은 내용인데 뭐냐면 자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안에서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와 이제 함수라는 것과 메서드라는 거 여러분들도 실제로 곧 배울 겁니다. 이 녀석이 완벽하게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건 자바라서 그래요. 언어가 달라지면 함수, 메서드 이 두 개는 약간의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자바는 이런 게 완벽하게 같은 말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건 자바의 특징이에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르셔도 무방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클래스 없이는 애초에 코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메서드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가 지역 변수다. 그리고 얘는 선언된 지역 아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전역 변수는 전 지역, 같은 클래스라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역 변수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지역 변수의 특징을 이미 느껴본 게 있습니다. 자, 포문을 만들 때 포문의 안쪽에서 int i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면 포문을 벗어났을 때 못 썼죠. 자, 그 i 같은 경우는 포문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 변수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역 변수는 내가 선언되어 있는 곳 그 크기보다 넓은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지는 애니까 해당 메서드를 벗어나면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A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포문에서 뭐 이 A를 뭐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A의 값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코드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특정 지역이라는 게 내가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가 선언된 이 자리가 얘는 메인 메서드 중괄호에 종속되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으로 파고드는 뽀문 중괄호가 나왔죠. 그 안쪽에선 쓸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커지지만 않으면 돼요, 범위가. 포문에서 만든 이 i라는 변수는 바깥에서 쓸 수 없다. 얘는 본인 중괄호보다 더 큰 범위의 중괄호에 속하는 코드 부분이니까. 지역 변수는 이 개념,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는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을 때 안포는 여기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안으면으로 말을 바꿀게요. 안으면. 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자, A는 값을 초기화를 했고요. B는 값을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A와 B의 연산 당연히 안 돼요. 애초에 B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에러 코드를 우리가 실제로 보면요. 얘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더 로컬 베리에이블, 로컬 베리에이블이 지역 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로컬 지역, 베리에이블 변수, 이렇게 지역 변수. 지역 변수 B라는 애는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라고 합니다. 초기화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퀵픽스를 바라보시면 initialize vari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를 초기화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기본값인 0으로 초기화를 해줘요.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게 지역 변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봐야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스태틱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 이 코드에 에러가 있나요? 빨간색? 없죠? A, A. 이름 똑같지 않아요? 그쵸? 이름 똑같은데 에러 없죠? 그 말인즉슨 뭐예요? 동일한 우리가 변수명을 중복할 수 없는 공간이 동일한 공간, 같은 공간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얘는 지금 다른 공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 A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누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얘가 나올까요? 밑에 거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사실 개념을 몰라도 유추가 가능한 게 색깔을 보시면 똑같아요, 둘이. 얘는 파랗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없어지면 얘는 파래져요. 이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A가 잘 나와요. 만약에 얘가 나왔다면 얘는 0으로 나왔겠죠?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얘를 쓰지 않았다면 얘는 저 5가 나옵니다. 근데 얘를 써주는 순간 얘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얘를 사용하는, 이 변수를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지역과 전역 변수가 둘 다 있으면 얘는 가까운 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지역 변수로 만들어진 이 녀석이 전역 변수로 존재하는 얘보다 이제 진짜 코드상 그냥 물리적인 이 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과 인접한 녀석을 찾아가는 겁니다.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전역 다른 공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라는 건 이제 메서드의 안쪽에서 만들어진 애다 보니까 개발자가 필요해서 만드는 애예요. 무조건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얘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전역 변수도 필요하니까 만드는 건 맞는데 얘는 이 메인 메서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해당 클래스 안쪽에서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녀석 안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잖아 라고 얘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초기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쓸 때와 다른 데서 쓸 때 다른 값으로 쓰고 싶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금 뭐 당장 이해를 엄청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쓰겠대요. 이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는 얘를 쓴 적이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초기화되지 않고 사용이 애초에 불가능했다면 여기서 쓰고 싶은데 여기서 못 쓴다고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얘 값을 강제로 초기화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거, 여기선 저거 쓰고 싶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역 변수는 애초에 해당 메서드를 벗어나면 이 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메인을 벗어나면 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 무조건 너 초기화를 하고 써야지 라고 막는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접근법입니다. 사실상 깊게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역 변수는 초기화 해주고 지역 변수는 안 해줘. 그 이유는 지역은 내가 개발자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만든 변수니까 지금 꼭 써야만 하니까 초기화를 해. 전역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초기화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관대하게 봐준다. 이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서 만든 이 int b라는 녀석을 쓰고 싶어서 b를 써요. 얘는 없어요. 이런 변수는 선언된 적이 없어 라고 뭐라 합니다. 그렇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다른 변수들 종류가 나오겠지만 제가 이 두 개만 잘 알면 된다라고 한 이유가 이 조건과 이 조건 아니다.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가지만 잘 판단을 하면요. 무조건 전역 변수 아니면 지역 변수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개 변수라는 이런 녀석 앞으로 배울 건데 자, 이런 녀석들도 결국에는 지역 변수입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둘만 잘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로컬 베리에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역 변수는 필드라고 얘기를 해요. 필드. 그래서 이 실제로 에러 내용을 봤을 때는 영어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는 전역 변수를 의미하는구나, 로컬 베리에이블은 지역 변수를 의미하는구나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면 앞으로 뭔가 에러를 맞닥뜨렸을 때 생각하기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이 상황을 보면은 얘는 전역 변수 취급을 받은 거겠죠? 얘는 지역 변수, 얘가 만약 지역 변수였다면 정상적인 출력이 아니라 에러가 나왔을 겁니다. 애초에 출력문 자체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얘는 전역 변수의 개념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구나.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방들이 다 전역 변수의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것들을 배우다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겹겹이 잘 쌓아나가시면 돼요. 개념을. 이번에는 이제 배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진짜 배열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많이 안 쓴다라고 했죠. 객체의 기본기를 배우기 위해서 해본 건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근데 객체라는 이 녀석이 가진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다 동일해요. 다른 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열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면 사실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철수 0이 영수의 나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사용자 정의 객체를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 활용을 해보자면 철수 0이 영수의 나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변수 선언. 변수 없이는 우린 데이터를 저장을 못해요. 애초에 코드에다가 이렇게 써놔도 이 10은 데이터를 저장한 게 아니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변수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그냥 뭐 int 나이니까 int 뭐 철수 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할 수 있겠죠. 0, 0, 0이 영수 둘 다 마찬가지. 근데 이거 말고도 방법이 또 있겠죠.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나이를 저장한다. 둘 다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경우를 먼저 볼게요. 철수 나이, 영이 나이, 영수 나이 변수 3개 만들어서 각각의 나이를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ages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순서대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철수 0이 영수의 나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배열 객체 의미 있을까요?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본 이 질문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연관, 관련성이 있는 데이터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나요? 있죠, 관련성. 나이라고 하는 통일된 개념을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럼 객체를 쓰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코드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3줄이고요. 얘는 4줄이에요. 당장 코드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 길죠? 자, 코드 줄수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관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안 좋을까요? 그렇죠. 누구 나이인지 알려면 우리는 그 순서를 외워야 돼요. 철수, 영이, 영수의 순서를 우리가 외우지 않으면 배열에서 그래서 이게 누구 나이지?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단점 하나 또 나왔네요. 자, 그럼 객체를 쓰니까 단점이 2개가 생겼어요. 객체 쓰는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렸죠. 이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얘는 3번을 보내야 되지만 얘는 하나만 보내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를 묵자라고 했죠.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는 한 곳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객체를 쓰는 게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이걸 하고 싶어요. 추가로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 데이터. 자, 이름 데이터 저장하려면 당연히 int 타입으로는 안 되겠죠. 그럼 만약에 변수로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 3개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 값을 3개를 넣어줘야겠죠. 배열로 만든다라고 치면 스트링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네임셋 이렇게 그리고 네임셋에 각각의 값을 저장을 해야겠죠. 그렇죠? 두 방식을 썼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냥 변수를 만드는 것과 이렇게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보면서 배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또 느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변수도 물론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 3개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배열 객체는 애초에 배열 자체를 하나 또 만들어내야 되고 값을 또 다 저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변수보다 더 귀찮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 0번 방에 있는 데이터가 누구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시게 되는 사용자 정의 객체를 사용을 하면 이러한 한계를 부실 수 있어요. 이러한 한계를 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해볼게요. 철수 0이 이건 그냥 말만 보는 거예요. 정수에 키 데이터를 저장. 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3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3줄을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뭐
ages, names, 뭐 keys 이런 식으로 배열 3개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각의 배열이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와보니까 관계를 볼 거예요. 얘네 3명의 나이를 묶는 게 연관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3가지 경우에서 철수를 묶는 게 연관성이 높을까요? 철수겠죠. 이거는 나이, 이름, 키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영희도 마찬가지. 나이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3명의 나이를 묶고 이름을 묶고 키를 묶는 것보다 영희의 나이, 이름, 키가 하나로 묶이는 게 조금 더 연관이 깊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묶을 겁니다. 철수의 나이, 이름, 키 이런 식으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배열객체를 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예상해 볼 거예요. 자, 제가 철수를 묶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철수를 묶을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대로 그대로 유출을 해보면 돼요. 개념을 그대로 활용해서. 자, 제가 지금 a철수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new라는 키워드 나왔으니까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가 된 건데 변수명 앞에는 뭐가 오죠? 데이터 타입이 오죠. 근데 어떤 데이터 타입? 이 변수가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오죠. 자, 저는 철수를 묶을 거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기엔 어떤 데이터 타입이 와야 할까요?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 앞에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으면 만들어지는 객체도 결국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만 하잖아요. 애초에 배열을 만들 때에도 int 들 했으니까 int 들 한 거고요. 여기가 스트링이면 안 됐던 것처럼, 그죠?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들어가겠네요? 여기 앞에 있는 데이터 타입과 이 녀석 같을 겁니다. 디테일한 모양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어떤 타입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진짜로 철수의 데이터를 우리가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